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졸업식 대목이 1년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훼 농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졸업식 대목을 기다리던 화훼 농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화훼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탁기호 씨는 졸업식 대목이 다가오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애지중지 키운 장미꽃들을 버리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줄며 경매가 유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찰된 물량을 처리할 방도가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마다 2월은 1년 전체 매출의 30%를 넘게 차지하지만 올해는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따뜻한 겨울 날씨로 경영비 부담이 줄었고 꽃들의 수량과 품위도 좋아 이번 대목에 건 기대가 컸기에 상실감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날씨도 좀 따뜻했고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경영비가 좀 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상당히 다시 많이 했어요. 수량도 많이 붙고 품질도 좋아졌으니까요.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저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뭐 재난인데. 이처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졸업과 입학식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 등 단체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졸업식과 입학식 축소뿐만 아니라 아예 취소를 결정한 학교도 여럿 나왔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자 졸업식 대목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꽃 가격이 예년과 달리 저공 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 AT 화훼 공판장에 따르면 올해 2월 장미 10송이 한 단은 평균 4,437원에 경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장미 한 단이 8,210원에 경매된 데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라든가 일반적인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하되면서 지금 꽃 수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량은 있고 소비는 안 되고 그 부분이 중폭되다 보니까 좀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유찰이 증가되고 있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화훼 농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수입꽃 증가 등 여러 악재가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그 농가에서 실제로 애지중지 키우고 참 그 힘들여 키우는 농작물이 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되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농림부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정도만큼은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간절히 그걸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졸업식 대목을 잃어버린 화훼 농가들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성수기 활로를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농업계는 물론 전반적인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협도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매출이 40%까지 줄어드는 등 내수 시장이 움츠러들고 국민들이 집 밖으로의 외출을 꺼리면서 농업계를 비롯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 음식, 숙박업 관련 자영업자 등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징수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5일부터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마스크, 손 소독제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이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매점 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도 발빠르게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병의원, 관광, 여행, 숙박, 공연 관련 업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농축협 사무소를 통해 신규 대출 고객은 최고 1%포인트, 조합원 영농자금의 경우 2%포인트 이상까지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또 최대 1년까지 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고객 가운데 신종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 이자 납입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NH농협은행 또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은 최대 1억 원,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일반 고객은 최고 1%포인트, 농업인은 최고 1.7%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년까지의 이자 납입 유예 혜택도 제공합니다. 농협은 전국의 모든 금융 유통 영업점과 365 코너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작업을 벌이고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고객 왕래가 잦은 다수의 유통 금융 점포를 보유한 농협 차원에서도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고객에 대한 지원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국민들에게 손 씻기와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지역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비료는 영농의 주요 자재 중 하나죠. 그런데 부적합 원료로 만든 불량 비료가 나돌아 종종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불량 비료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비료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료 품질 관리가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우선 무상으로 유통되는 비료도 유상 판매 비료와 마찬가지로 비료 공정 규격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비료 공정 규격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품질 규격을 말합니다. 비료 주성분의 최소 함량과 유해 성분의 최대 함유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불량 비료로 농가에 무단 공급되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농지 오염과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 규격 적용 범위를 넓힌 겁니다. 수입 비료 관리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수입 비료에서 중금속이나 병해충 위험이 감지되면 농정당국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 대상이 퇴비와 유기질 비료 등을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된 겁니다.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 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울러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비료업자는 사업을 승계할 때 행정처분까지 승계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비료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 농민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 과대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거짓 과대 광고를 이미 규제하고 있지만 비료업계에서 규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하위법령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시행 시기에 잘 맞춰서 제도가 자리잡게 하고 이제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 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하위법령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필요해서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비료 관리와 유통 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전기담요와 같은 난방용품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난방용품을 점검해보니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안전기준치를 무려 35도나 초과한 제품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리 기자입니다. 사용 중 내부 온도가 기준치의 최대 35도를 초과한 전기 매트 등 6개의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겨울용품 안정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 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을 대상으로 추가 안정성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기요와 전기 찜질기, 전기 매트, 전기장판 등 총 10개 제품이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총 6개 제품이 이러한 이유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상 의료기 전기 매트 KLB300은 내부 온도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높은 130도를 기록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데오플러스, 동부이지텐, 원테크의 전기요 3개, 한일의 전기장판 1개, 프로텍 메디칼의 전기찜질기 1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 온도를 초과한 그 전기요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거나 또는 그 과열로 인해서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나 전기 매트는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리콜을 조치를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 누락, 전격 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 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은 개선 조치를 권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정보공개 사이트인 제품안전정보센터 혹은 행복드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모델명, 사업명, 리콜 이유 등 리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리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리콜 대상 제품을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 시민단체와 연계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축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4개 분야 74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액된 832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실질소득 증대 28개 사업에 435억 원,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업 20개 사업에 157억 원, 동물복지형 축산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증진 16개 사업에 107억 원 등입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 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소통하며 올해 축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기계화 영농 확산을 위해 도내 농민 1,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교육을 연중 실시합니다. 모집 과정은 미래농업 혁신기술 분야 18개 과정, 농업기계 분야 12개 과정이며 모집 인원은 30개 과정 총 1,600명입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도농기원 미래농업교육센터 강의실과 실습장에서 실시되며 교육기관은 과정마다 상이합니다.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해당 교육을 3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농기원은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수준 높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총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농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6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 3개 사업을 확대해 7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과소화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전시 판매장 1호를 오픈했습니다. 이 상설 전시 판매장은 코타키나발루 제셀톤 면세점에 위치한 독립 매장으로 43개 할랄 인증 제품과 딸기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 버섯류, 잡곡류 등 44개 일반 제품이 입점돼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상설 전시 판매장 개설로 할랄 시장 개척과 더불어 수출선 다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남아 국가의 상설 전시 판매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소고기에 대해선 1등급, 1+, 2+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반면 돼지고기는 이런 등급 얘기를 잘 하지 않죠. 하지만 돼지고기에도 엄연히 등급이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돼지 등급제도, 게다가 최근 돼지 등급 판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돼지고기 등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 등급 다들 아시죠? 3등급부터 2+ 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돼지고기는 어떻게 나뉠까요? 돼지고기는 1+ 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등회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돼지고기 등급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편을 거친 끝에 지난 2013년 육질과 육량 등급제를 통합하는 등급 체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데요. 1차, 2차 총 2번의 판정을 거쳐서 그중 낮은 등급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먼저 1차 판정 때는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로 등급이 매겨지고 2차 판정에서는 외관, 육질, 결함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지방의 상태와 고기색, 삼겹살 등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1차 판정 결과와 2차 판정 결과를 비교해서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급을 매기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등지방 두께의 경우에는 같은 체중이라도 암퇴지가 거세돼지보다 얇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등급제는 암수 구분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암퇴지가 1+ 등급의 등지방 두께 하한 기준인 17mm를 충족하더라도 같은 등급의 거세돼지보다 고기 두께가 얇거나 지방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실제 정육 작업을 했을 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돈협회에서 암퇴지 특성에 맞춰 현행 등급제의 등지방 두께 기준 하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등지방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선호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적당히 두꺼운 등지방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등지방 두께 기준의 상한선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등급제가 실제 소비자의 돼지고기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암수 별도의 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1+ 등급 기준을 도체중량 84kg 이상 94kg 미만, 등지방 두께 18mm 이상 26mm 미만으로 개선해 거세돼지에 적용하고 암퇴지는 별도로 도체중량 84kg 이상 98kg 미만, 등지방 두께는 19mm 이상 26mm 미만이라는 기준을 신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 등급을 나누는 건 등급에 따라 거래 가격에 차등을 둬서 축산농가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고기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소비자 단계까지 등급이 표시되는 소와는 달리 돼지는 최종 소비 단계에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농가와 도매업자와의 거래 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맞춰 고기 품질에 따른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맞는 가격이 반영될 때 돼지고기 등급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